오늘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군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대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이 생각하는 시민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자치에 참가할 권리, 즉 선거권이나 이런 데 참가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공동체를 방어할 의무를 동시에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리엔트의 군대가 외국에서 긁어모은 용병들로 구성된 반면 그리스나 로마의 군대는 시민들로 조직되어 조국소에 확고한 이념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07년 집정관 마리우스는 500년간의 공화정 시대에 존재해왔던 로마의 군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기억합니다. 징병제에서 지원제로 바꾼 것이죠. 즉 시민의 의무에서 시민의 직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원제로 바꾼 이유는 군대가 의무 시절이었던 그 당시에는 시민들이 생활과 군대를 겸해야 했는데 제국의 영토가 점점 확장되면서 그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재산이 전혀 없는 프롤레타리아, 즉 프롤레타리라로 부르는 무신자 계급은 세금도 군대도 면제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실업자 대책이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병역 종사자의 필수 조건은 로마 시민권 소유자며 프롤레타리 최하층에 있어도 시민권 소유자라면 군대의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직업군인으로 바뀌면서 급료를 보장했는데 병졸들의 최초 연봉은 70데나리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데나리우스가 어느 정도의 가치였는지 보면 2대 황제 티베리우스 시대에 성경책에 나오는 숙박료가 1데나리우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1데나리우스는 약 5만원 정도로 보면 될 듯합니다. 70데나리우스면 약 350만원으로 기원전 1세기 초 생활 수준으로 밀을 충분히 살 수 있을까 말까 액수였다고 하니 매우 열악했죠. 그럼에도 로마 군이 질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명예로운 경력, 즉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경험해야 했기에 지휘관급의 질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에는 병역 기간이 1년으로 연장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기간을 연장했지만 봄에 군무를 시작하여 가을에 귀양 신청을 해도 강제로 잡아둘 법적 권한은 없었다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개발되지 않은 갈리아 정벌 때 전리품이 거의 없던 지역임을 감안해서 연봉을 140데나리우스로 대폭 인상해서 보장해 줍니다. 그래도 병사들의 복무기간이나 급료 체제가 잡힌 것은 카이사르의 양자인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로 봐야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군단병이라는 이름으로 25개 군단 15만 명을 군대 조직을 정비했는데 여기서 병역기간이 16년으로 자격 연령이 17세부터라고 보면 만기 제대까지 근무하면 33세가 되는 나이였습니다. 제대한 뒤 충분히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나이였죠. 그리고 아우구스트 말기에 와서 그 기간 16년이 20년의 복무기간으로 늘어나면서 만기 제대의 나이가 37세가 됩니다. 복무기간 동안 독신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법적인 의무 규정이었지만 사실상 법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둔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기 제대 뒤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였죠. 아우구스투스는 군단병의 연봉도 225데나리우스로 파격적으로 상승시키는데 이는 변병에서 야만인을 상대하는 군인들에게 전례품은 기대할 수 없었기에 노고에 대한 보답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획기적인 것은 퇴직금 제도인데 이전 공화정 말기 시대에도 퇴직금 명목은 있었지만 사실 그때는 토지를 나눠주거나 수확때까지 투자비로 개선식 포상금을 안기는 정도였지 명확히 금액으로 정해진 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입니다. 병역이 제1의 인생이라면 퇴직 후는 제2의 인생이었기에 이들에게 퇴직금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서기 6년 3,000데나리우스 약 1억 5천만 원으로 13년치 연봉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당시로는 물가가 워낙 비싼 수도 로마에서는 1년도 살아가기 어려웠고 물가가 산 속주에서나 10년을 버티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퇴직금의 개념은 여생을 편히 놀고 먹는 지금의 개념의 자금이 아니라 의무를 갖춘 뒤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준비금 정도가 맞을 듯합니다. 로마 시민의 군단명만으로는 방대한 제국을 방어할 수 없었기에 정규군에 식민지 시민들, 즉 속주민으로 구성된 15만 명의 보조병을 두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도 노동 조건을 확립시켰는데 이들의 복무기간은 25년으로 군단병이 20년보다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결코 차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 군단병은 더운 아프리카 지방에서 추운 게르마니아 지방까지 명령에 따라서 복무지역 이동을 따라야 했지만 보조병은 로마 식민지 속주 출신지 근처에서 평생 근무했기에 공평하다고 봐야 합니다. 보조병의 연봉과 퇴직금은 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군단병보다는 적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속주민인 보조병들은 만기 제대하면 최대 혜택인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많은 것을 따라간 미국이 영주권자가 군 복무를 하면 시민권을 주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원래 로마의 식민지인 속국의 속주민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누구나 수입의 10분의 1인 속주세를 내야 했는데 보조병들은 당연히 속주세를 면제받았죠. 어찌 보면 로마의 넓은 포용 정책이 보조병 근무기간이 25년마다 15만 명의 로마 시민권자가 생기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아우구스투스는 처음으로 근위대를 창설했는데 본국 방어나 본국 질서 유지를 위한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황제 반대파에 대한 억지력 때문이었죠. 일종의 나치 친위대, 우리로 말하면 수도군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위대 9개대대 1개대대 1,000명으로 약 9,000명 정도였는데 연봉은 군단병의 3배인 675데나리우스였고 근무기간은 16년으로 만기의 제대 시 퇴직금도 군단병의 3,000데나리우스보다 많은 5,000데나리우스를 지급했습니다. 근위대는 지휘관이 되면 출세길이 열리는 로마 군대의 꽃이었죠. 원로원 속주의 재무관이나 황제 속주의 총독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신 계급이 낮은 지방 출신 사람들에게 근위대 근무는 꿈이었습니다.
지인은 2명의 근위 대장은 기사 계급에 선출했는데 이는 공화정 지지가 적지 않은 원로원 계급에 대한 대항 세력을 의식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로마 대학 근처의 지하에는 예전의 근위대 막세인 카스트라 프라이토리아가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은 로마의 직업 군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